우리는 얘 말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토론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 똑같이 공정함에 대해 말하는데 한 친구는 결과의 평등을, 다른 친구는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 딴 생각을 하니 대화가 꼬일 수밖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우리가 사물을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헷갈리게 쓰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존재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바로잡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최고의 사류 도구, 범주론의 시작입니다. 제1장, 존재의 지도전, 언어의 분석. 범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그는 바로 실체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죠. 이것을 의미론의 정비라고 합니다. 존재를 잘못 분류하는 이유는 존재 자체가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주론은 존재 분류서이기 이전에 정교한 언어 분석서이기도 합니다. 제2장, 논의의 순서, 철학적 필연성. 그렇다면 왜 언어 분석이 먼저일까요? 책의 목차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억, 수업, 범주, 실체라는 단계적 순서를 밟습니다. 질문을 던져보죠. 얘 존재를 분류하기 전에 이름의 쓰임과 문장의 구조를 다룰까요? 단어를 서로 다른 뜻으로 쓰거나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혼동하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분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순서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사고를 쌓아 올리는 철학적 필연성입니다. 제3장, 이름의 세 가지 함정. 이제 구체적으로 언어를 정비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름의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동의어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뜻이 다른 경우죠. 한국어의 은행처럼 금융기관일 수도, 은행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 논쟁에서 가장 위험한 오류가 여기서 생깁니다. 같은 말을 쓰면서 다른 정의를 적용하면 논증은 바로 붕괴합니다. 둘째, 동의어입니다. 이름도 같고 정의도 같은, 진짜 똑같은 의미로 작동하는 말입니다. 셋째, 파생어입니다. 용기에서 용감한 사람이 나오듯 성질에서 이름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이 구분이 바로 서야만 우리는 의미의 혼동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4장, 참과 거짓의 탄생, 결합과 비결합. 단어 하나만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 하얀색, 동물 이런 단어들은 그저 대상을 가리킬 뿐이죠. 참과 거짓은 오직 주어와 수어가 결합된 명제에서만 태어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처럼 결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범주론은 단순한 단어 사전이 아니라 명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구조를 설계하는 책입니다. 제5장, 수어의 네 가지 관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존재의 기본 지도를 작성합니다. 첫째, 주어에 대해 말해지지만 주어 안에 있지 않은 것. 둘째, 주어 안에 있지만 주어에 대해 말해지지 않는 것. 셋째, 주어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주어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것. 넷째, 주어 안에도 없고 주어에 대해서도 말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해지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은 개별 인간에 대해 말해지지만 개별 속성처럼 그 사람 안에 고정되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동물. 이 단어들은 개별 인간 즉 소크라테스에 대해 보편적으로 말해지지만 다른 어떤 것에 내재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특정한 지식은 영혼 안에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해 수어로 말해지지 않죠. 이 구분은 이 사과는 빨갛다라는 문장으로 볼 때 이 사과는 개별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현재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붉은 색깔입니다. 즉, 개별 속성은 실체에 내재합니다. 사과가 사라지면 이 특정한 빨강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과의 이 특정한 빨강 그 자체는 다른 사물에 대해 기술하는 수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과를 보고 이 사과는 저 사과의 이 특정한 빨강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잡한 구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실체와 속성을 완벽하게 갈라낼 수 있게 됩니다. 제6장, 논리의 엔진, 수어의 전달. 마지막으로 수어는 이계적으로 전달됩니다. 동물은 인간에 대해 말해지고 인간은 소크라테스에 대해 말해진다면 동물 역시 소크라테스에 대해 말해집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 규칙이 없다면 보편 개념 체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통해 개별자는 수로 전달의 최종 종착점이 됩니다. 이로써 존재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논리적 엔진이 완성된 것이죠. 1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존재 분류를 위한 탄탄한 기초 공사를 마쳤습니다. 요즘 우리는 줄임말과 약어를 남발합니다. 하지만 말이 모호해지면 생각도 함께 줄어듭니다. 인공지능 시대, AI를 부리는 주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을 정확히 구분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힘부터 기르십시오. 생각은 결국 말 위에 세워집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정교한 설계도, 범주론과 함께 여러분의 사료 구조를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송영읍의 금융 오르가논 네이버 블로그 중 데이 1 범주론, 1 언어와 존재의 기초 구조라는 칼럼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